사회보장 신체활동 지원에 6절 복지연구 문제풀이 할게요. 문제집 288페이지에 1번부터 32번 풀으실 거예요. 복지연구. 자, 1번 보시면 다음 복지연구 중에서 구입 품목은 그랬어요. 여기가 복지연구는 구입 품목이랑 또 뭐예요? 임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구입하는 거는 임대는 좀 큼직큼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입 품목은 1번 수동일체어, 2번 이동욕조, 3번 배회감지기, 4번 수동침대, 5번 욕창예방방석. 여기서 몇 번이에요? 구입 품목은 욕창 예방 방석이죠. 왜 수동일체어, 배회감지기, 수동침대, 전동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이런 것들은 다 큼직큼직하잖아요. 그거는 임대예요. 임대. 그래서 여기서는 욕창 예방 방석이 구입 품목이 되겠죠. 그림 보시면 여기에서는 뭐예요? 복지연구 1번은 휠체어, 2번은 뭐예요? 보행기, 3번은 이동변기, 4번 목욕의자, 5번은 뭐예요? 욕창방석. 근데 여기서 임대를 해야 될 거는 뭐예요? 1번의 휠체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양급여로 구입도 되고 대여가 가능한 복지용구가 있어요. 구입도 되고 대여도 되고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5번에 욕창 예방 매트리스하고 또 뭐예요? 경사로가 있죠. 경사로, 실내 경사로, 실외 경사로. 그래서 경사로하고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대여도 되고 구입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만 외우셔야 돼요. 그거는. 그 다음에 4번 화장실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용구가 있죠. 뭐예요? 이동 나왔고 용변 나왔어요. 그러면 이동변기가 되겠죠. 이동변기는 대상자가 일어서거나 앉을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거가 이동변기예요. 이동변기. 그 다음에 5번 이동변기 선정 및 사용 시 고려할 사항이에요. 이동변기를 선정하고 사용하는데 고려할 사항. 1번에 변기통은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변기통은 변기랑 고정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 이거를 그냥 통째로 변기를 들어서 쏟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팔걸이와 등받이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변기의 한쪽 손잡이만 잡고 일어서면 넘어지겠죠. 이동변기가 좀 이렇게 가볍고 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그래서 물로 세척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4번이 맞죠. 다리에 바퀴가 있으면 위험해요. 그런데 만약에 다리에 바퀴가 있는 이동변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잠금 장치가 되어 있으면 사용을 해도 돼요. 6번 이동변기 선정 및 사용 시 주의사항은 좌변기 시트에 올라서도록 한다. 이동변기의 높낮이가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3번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뚜껑을 열어두도록 한다. 4번의 높이는 앉았을 때 발이 땅에 닿지 않아야 한다. 5번 앉았을 때 무릎이 90도가 될 수 있는 높이로 조절한다. 맞죠? 5번이죠. 좌변기 시트에는 올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동변기의 높낮이는 우리가 이동변기랑 침대의 높이가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높낮이를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동변기 앉았을 때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 돼요. 그러면서 무릎이 90도가 돼야지 정확하게 앉는 자세가 되겠죠. 7번 이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대 등에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사용하는 복지용구가 있었죠. 누워서 하는 거는 뭐예요? 간이변기죠. 간이변기. 간이변기를 사용할 때는 대상자가 협조가 되거나 협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협조가 될 때는 대상자의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게 해서 변기를 대줘야 돼요. 그런데 이 변기를 대줄 때는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되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협조가 되는 경우고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협조가 안 되는 경우는 대상자를 누운 상태에서 옆으로 돌려요. 옆으로 돌려서 변기를 대주는데 이때도 변기가 항문 중앙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대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협조가 되냐 안 되냐. 근데 둘 다 누운 상태에서 사용하는 복지용구예요. 이게 간이변기. 그 다음에 8번. 간이변기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에요. 가정에서 사용할 간이변기는 높이가 높은 것이 좋다. 높이가 낮은 것이 좋아요. 예, 입구가 좁으면 어떻게 돼요? 뭐 어디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간이변기는 어디 소독기에 집어넣질 않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 아니면 소독에 이런 걸로 해도 문제가 없는 거를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3번에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내열성이 있어야 된다. 왜 뜨거운 물을 놨는데 이 변기가 플라스틱인데 찌그러져요.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겠죠. 열에 강해야 돼요. 그래서 내열성이 있어야 되고요. 복지용구 사용 방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리고 요실금 팬티가 나오면 요실금 팬티는 요실금 팬티 기저귀가 있고 요실금 팬티가 있어요. 근데 요실금 팬티는 빨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면으로 이렇게 천으로 돼가지고 소변이 묻는 부위가 이렇게 약간 도톰하게 돼 있어서 그거는 이렇게 뺐다 꼈다 하는 게 아니라 박음질로 돼 있어요. 패드가 속에 들어서. 그래서 그거는 이 흘림량이 500ml 이상이 500ml면 양이 많잖아요. 그렇죠? 500ml 이상이면 사용을 못해요. 또 아니면 대상자가 옷을 안 벗어줘요. 그럼 냄새가 나잖아요. 이런 사람한테는 금기고 이 요실금 팬티는 세탁을 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가 이 요실금 팬티예요. 요실금 팬티. 그리고 이거는 요실금 팬티는 이제 맞는 거죠. 근데 수동 휠체어의 발판의 높낮이는 고정이 되면 안 되죠. 왜 휠체어에 앉았을 때 키가 큰 사람은 무릎이 이렇게 위로 올라올 거고 키가 작은 사람은 발판에 발이 안 닿겠죠. 그래서 발판의 길이는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판 밑에 나사가 있어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목욕 리프트라는 거는 욕조에 의자처럼 의자가 돼 있어요. 목욕 의자. 여기에 앉혀서 버튼을 누르면 전동이에요. 버튼을 누르면 이 의자가 밑으로 쑥 내려가요. 다시 또 올리면 쑥 올라오겠죠.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등받이,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 기대는 거. 요거는 고정이 아니라 뒤로 이렇게 좀 이렇게 뒤로 젖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등받이가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어, 미끄럼 방지 용품은 물수건으로 닦고 그 위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욕실 바닥이나 욕조 바닥에 까는 게 미끄럼 방지 용품이에요. 근데 이 미끄럼 방지 매트는 욕실에 까는 거고 욕조에 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품이 미끄럼 방지 양말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이렇게 뿌리는 것도 있어요, 액체로.
그리고 5번은 바퀴가 부착된 보행 보조기는 바퀴가 있다라고 하면은 잠금 장치가 있어야 돼요. 잠금 장치가. 그다음에 10번 수동 휠체어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이에요. 수동 휠체어는 임대예요, 임대. 근데 우리가 침대는 전동도 임대, 수동도 임대. 근데 휠체어는 전동 휠체어는 해당이 안 돼요. 수동 휠체어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수동 휠체어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수동 휠체어의 타이어의 공기압은 잠금 장치랑 관계가 있어요. 타이어의 공기압이 빠지면 잠금 장치가 안 돼요. 이렇게 누를 수가 없으니까. 또 휠체어를 보관할 때는 잠근 상태에서 보관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접은 상태. 잠근 상태가 아니고 접은 상태에서 보관해. 펴서가 아니라 접은 상태에서 보관하고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은 엄지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0.5cm 들어가는 상태가 가장 적당한 상태이다라는 거죠. 여기는 3번이 되겠죠. 표면이 딱딱한 쿠션. 이거는 뭐예요? 욕창 예방 방석 얘기하는 거예요. 이 딱딱한 거는 욕창을 예방할 수가 없어요. 또 공기압이 낮으면 진동 흡수가 잘 안 된다. 공기압이 낮으면 흡수가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공기압이 높으면 그러니까 타이어의 밖에 공기압이 너무 빵빵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공기압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면 너무 높으면 그러니까 통통통 튕기듯이 이게 진동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으면 잠금 장치가 잘 안 돼요. 잠금 장치가 안 되는 거고 공기압이 높으면 진동 흡수가 덜 돼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다시 나왔죠? 휠체어 타이어의 공기압이 너무 낮은 경우, 높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럼 낮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잘 굴러가지가 않겠죠. 밖에 바람이 없으니까. 또 타이어의 공기압이 높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진동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바로 앞에 문제에서 나왔었죠. 1번이 답이 되겠고요. 12번 의자와 바구니가 달린 것이 특징이며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 연구는 했어요. 이 보행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행 보조차.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실버카 있죠. 할머니들이 끌고 다니는 거. 거기에는 앉을 수도 있고 짐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 이런 게 달려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행 보조차 중에서 가장 불안정한 보행차다. 가장 불안정한 보행 보조 도구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밀릴 때 균형 감각이 없어서 양쪽이 똑같이 밀리지가 않으면 이렇게 뱅그르르 돌아요. 한쪽 방면으로. 예, 앞으로 전진이 되는 게 아니라 한쪽 방면으로. 그러니까 휠체어가 휠체어에 탔을 때 한쪽이 편마비인 사람이 한쪽 바퀴만 밀면은 이게 전진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삥 도는 예, 삥 돌아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밀면 이렇게 돌아요. 그런데 이게 보행보조차 실버카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한테 필요한 복지 용고이다라는 거죠. 13번 뒤로 잘 넘어지는 사람이나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된 사람은 오히려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에 신중해야 하는 복지 용구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뭐가 되겠어요? 한발 집행이? 반발 지팡이 아니고 보행차예요. 그러니까 보행차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형외과 가면 이렇게 허리 수술한 사람이 이게 이거 뭐예요? 이거 그쵸? 이게 허리에다가 아니면 이렇게 가슴까지 보조기를 착용하잖아요. 그리고 걷잖아요,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큰 거, 까만 거. 예. 예, 그거를
끌고 다니잖아요. 그게 보행차예요. 근데 그게 보행차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된 사람은 뒤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중심이 안 잡혀서. 그래서 이 보행차는 걷기 운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거나 이런 걸 하기 전에 네네. 좀 힘도 기르고 중심도 잡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보행차다라는 거예요. 보행차. 그다음에 다음은 어떤 복지용구에 대한 설명인가. 작고 간단하고 가벼워요. 다른 보조도구와 비교하여 균형 감각 향상에 좋다. 지팡이 중에 안정성은 가장 떨어진다. 이게 안정성이 가장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지팡이를 짚고 나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팡이가 한 발 지팡이도 있고 네 발 지팡이도 있어요. 그래서 한 발 지팡이는 손잡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거 한 발. 근데 또 네 발 지팡이는 여기에 바퀴가 아니라 발 요 면이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요게 기저면이 좀 넓으니까 지지하는 면적이 넓잖아요. 그래서 네 발 지팡이는 잘 안 넘어져요. 그리고 무게를 실을 수가 있고. 근데 한 발 지팡이는 어때요? 여기다 무게 실었다가 잘못하면 낙상사고 나요. 그래서 지팡이 중에서 안정성은 가장 떨어진다. 근데 요거 한 발 지팡이는 어때요? 가볍잖아요. 그쵸? 그래서 답은 한 발 지팡이가 되겠죠. 다음에 15번. 일반 지팡이보다 기저면이 넓어 손이나 팔을 이용해서 체중을 지지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팡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네, 뭐예요? 네 발 지팡이가 되겠죠. 16번 보실게요. 자주 왕래하는 장소에 손잡이를 달아서 대상자의 자립성을 높여주는 용품이에요. 그러니까 손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도 같은데 뭐가 있어요? 병원도 그렇고 요양원도 그렇고 그 손잡이가 달려 있잖아요. 그걸 잡고선 걸으면 잘 넘어지지가 않겠죠. 또 화장실 같은 경우 화장실 변기 옆에 이렇게 작은 손잡이 있어요. 안전 손잡이. 그거를 달아놓으면 그거를 잡고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잡이 그러면 안전 손잡이가 답이 되겠죠. 17번 보실게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이동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복지용구예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이동성을 확보한다. 이거는 뭐예요?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차를 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스키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스키 이렇게 그러니까 경사로가 넓은 경사로도 있지만 이렇게 스키 같이 생겨가지고 바퀴가 그 양쪽에 바퀴가 거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자동차가 있으면 여기 타야 되는데 높아요. 높아요. 그러면 여기에 휠체어를 여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넓은 것도 있지만 요렇게 스키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경사로라고 얘기해요. 경사로. 경사가 진데 그거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로 턱이 있잖아요. 턱이 있는데 뭐 여기를 도로 턱이 조금 높아요. 이게 좀 낮으면 앞바퀴를 들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좀 높으면 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경사로를 여기다 설치를 하면 휠체어가 여기를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이런 거가 경사로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문제가 불편한 대상자를 뭐예요? 머리를 감길 때 대상자의 자세 유지와 간호하는 사람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복지용구가 있죠. 머리를 감길 때 뭐예요? 어디에 앉아서 머리를 감아요? 목욕 의자에 앉죠. 여기서 보면 1번은 뭐예요? 변기, 이동 변기고 2번은 아까 얘기했던 뇌졸중 환자 넘어질 수 있다는 보행차고 3번은
이동 욕조예요. 욕조. 4번은 목욕 의자. 5번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예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 그래서 머리를 감길 때 대상자의 자세 유지와 간호하는 사람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서는 목욕 의자야 한다 되겠죠. 목욕 의자. 4번이 목욕 의자예요. 그 다음에 불편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길 때 대상자의 자세 유지와 간호하는 사람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복지용구는 조금 아까는 그림으로 나왔잖아요. 지금 뭐예요? 말로 나왔죠? 글로 이동, 아니, 목욕 의자가 되겠죠. 목욕 의자, 머리 감길 때. 그 다음에 복지용구인 목욕 의자를 선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목욕 의자는 앉는 면이 낮아야 돼요. 앉는 면은. 등받이는 높아야 돼요. 팔걸이는 있어야 되고요. 의자 가운데 구멍이 있어야 돼요. 구멍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 물이 고였어요. 구멍이 없으면 비누칠한 물로 해서 앉아있으면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구멍은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이 없어요. 목욕의자에 구멍이 많은 것도 있고 한 개만 있는 것도 있어요. 5번은 기대어 앉아도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팔걸이, 등받이 다 있어야 되고 바퀴가 없어야 돼요. 바퀴 없어야 돼요. 기대 앉아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 목욕의자 선정할 때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거죠. 또 목욕의자 선정 시 고려사항 또 나왔죠. 엉덩이 부위는 미끄러지면 어떻게 돼요? 비눗물인데 미끄러지면 안 되겠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되고 앉은 상태에서 회음부를 시킬 수 있을 것. 앉은 상태에서 회음부를 시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욕의자가 그냥 요렇게 된 것도 있고 또 여기 모양이 요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요렇게 의자가 여기 팔걸이 있고요. 예, 요 앉는 자리가 요렇게 되는 거 있어요. 그러면 회음부를 시킬 수 있겠죠. 예, 근데 사실상은 실제로 이렇게 목욕의자에서 회원부 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눕는 침대형으로 되어 있는 목욕 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면 좋은데, 어쨌든 목욕의자는 앉은 상태에서 회원부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다리 밑에는 굴러가면 안 되겠죠. 예, 소재는 금속이나 목재면 어떻게 돼? 녹이 슬거나 아니면 이게 썩겠죠, 목재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목욕 리프트는 욕조에 의자를 설치해서 대상자 의자 앉으면 버튼을 누르면 쑥 내려가고 그래서 물 담은 거에 이렇게 잠겨 있잖아요. 물에 담그고 있을 수 있겠죠, 몸을. 근데 대상자가 못 움직여서 걸어서 이렇게 들어가기는 힘들다라고 하면 목욕 리프트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동으로 해야 돼, 자동. 전기 코드로 하면 물 뿌리다가 전기 코드에 물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목욕 리프트는 물 속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니까 틀렸고, 등받이 각도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뒤로 젖혀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또 높낮이가 고정되어 있으면 물에 잠길 수가 없겠죠. 대상자의 무게를 지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대상자의 다리가 불편했을 때 본인이 들어가서 앉지를 못하니까 의자에 앉아서 다리 뻗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쑥 앉을 수가 있잖아요.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가 목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동 욕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에요. 이동 욕조. 그러니까 애기들 풀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튜브에 공기를 꽉 채워야죠. 반만 채우면 안 되겠죠. 또 이 욕조는 한 사람씩 들어가야 돼요. 두 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람을 넣은 거기 때문에 욕조를 잡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쑥 눌려가지고 물이 빠지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고무로 돼 있잖아요. 비닐 제재.
그래서 평평하고 이물질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이건 잘못해 찔려서 구멍 나면 안 되겠죠. 또 아, 목욕 중에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물속에서. 네. 그럴 때는 물을 빼줘야 돼. 물. 네.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는데 공기가 차 있어요. 물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배수라는 건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이 모양은 그대로 있고 물 구멍만 열어줘야 돼요. 물구멍만 열어줘 가지고 물을 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대로 누워도 되겠죠. 네. 근데 어떤 거는 여기다가 공기 밸브를 연다 이렇게도 또 나와요. 그러면 그건 틀린 거죠. 여기 여기는 배수 밸브를 열어서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배수 밸브를 열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틀린 거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배수 밸브는 여는 거고 공기 밸브는 열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맞는 답이 되겠죠. 이거를 배수 밸브 대신에 공기 밸브라고 써 있으면 답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공기 밸브냐 배수 밸브냐 열어도 되냐 안 되냐 이거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얼뜻 보면 또 틀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압력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복지 연구예요. 여기에 문제 답이 있죠. 욕창 예방. 그러면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답이 되겠죠. 그다음에 25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선정하는데 또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무튼 좋은 거는 다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을 보시면 보온성, 통기성, 탄력성, 흡수성이 뛰어나야 된다.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2번은 이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그냥 뭐 하루 쓰고 마는 게 아니라 24시간 사용하고 한 달,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욕창이 잘 생기는 그런 와상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약간 비닐 제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열을 발산하는 찜질기를 거기다 같이 뭐 등 밑에 깔아준다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면 이게 좀 이렇게 얇아지거나 나중에 약해져 있는 부분이 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찜질기와 같이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트리스의 셀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물로 씻어도 돼요. 그리고 이 매트리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1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만 올라가야 돼요. 대상자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같이 매트리스에 올라가면 이 무게를 이게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감당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같이 올라가면 안 되고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대여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뭐뭐만 그러면 거의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여도 되고 구매도 되는 물품 중에 하나였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랑 경사로 아까 턱 있는데 올라갈 때 이렇게 해주는 경사로 요 두 가지는 대여도 되고 구매도 되는 물품이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26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일주일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 이상 확인하는 게 좋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야지. 잘못해서 대상자를 침대 때 이동을 했는데 전기 코드를 뽑았어요. 그리고 꼽는 걸 잊어버리면 신경을 안 쓰면 대상자가 누워있기 때문에 만져보지 않으면 이게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깔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누워있는 대상자들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몸이 부어있어요. 그런데, 부어있는데 욕창 예방 매트리스에 바람이 다 빠져가지고 쭈글쭈글 이런 상태로, 등에 깔려있으면 자세를 돌리려고 옆으로 돌리면 등에 자국이 다 나있어요. 그래서 그 자국 난 부위에 물집이 생겨요. 그런 거 물집이 터지고 이렇게 하면서
또 욕창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깔아준 거가 오히려 더 욕창을 발생시키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자 외에 1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한다. 조금 아까 나왔죠? 요양보호사를 함께 올라가는 데서 틀린다 했잖아요. 대상자만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매트리스를 공기압이 우리가 이제 교대 부양이라고 해요. 교대 부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중 부양 그러면 공중에 뜨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는 거가 이렇게 있으면 교대로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면 여기는 서서히 빠지고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빠져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부양 올려주고 또 가운데 사이랑 그 옆에는 내려가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몸이 눌려 있는 거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대 부양이 되는지 이렇게 그냥 만져서는 안 되고 엉덩이 밑에 대상자 이렇게 눌려 있잖아요.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서 이게 공기가 한쪽은 좀 빵빵한지 한쪽은 좀 덜 빵빵한지 이렇게 되면 아 이게 교대로 올라가고 있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서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이게 답이에요. 아까 매트리스 위에 찜질기 깔으라고 해서 말을 했어요. 안 된다 그랬죠. 또 매트리스를 끓는 물에 쏟아가면 어떻게 돼요? 너무 끓는 물에 쏟아가면 우글우글해지고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매트리스가. 그 다음에 자세 변환형 쿠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대상자를 옆으로 돌리거나 할 때 돌려놓고 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위치 되겠죠. 그래서 자세를 돌리면서 한쪽이 뜨게 그래서 욕창을 예방을 할 수 있는 이 자세 변환형 쿠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할 때 고려를 할 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자세 변환형 쿠션은 커버가 있어요. 커버. 이게 베갯니처럼 커버가 있어서 속에다 쿠션을 넣고 겉에 이제 커버가 있어요. 그 지퍼가 달려 있거나 지퍼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커버는 분리가 돼서 세탁을 해야 되겠죠. 베갯잎 빨아서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맞아요. 그리고 그 커버 안에 있는 충전재, 이게 쿠션 있는 거 있죠? 그거는 밖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되고요. 또 마찰이 적은 소재로 잘 미끄러져야 된다. 기껏 대줬는데 찍 미끄러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세 변환 쿠션으로서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5번은 지퍼가 있어요. 이 충전재를 넣었으니까 커버를 세탁을 해가지고 지퍼를 닫았잖아요. 그게 지퍼가 등 쪽으로 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 눌리겠죠. 살에. 그래서 이게 노출이 되면 안 되고 바닥 쪽으로 놔줘야 돼요. 이 지퍼 있는 쪽은 바닥 쪽으로 가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28번 안전한 침대 사용법으로 옳은 거예요. 1번은 우리가 침대 난간을 내려놓고 잠을 자면 옆으로 돌다가 굴러 떨어져서 낙상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잘 때는 또 대상자가 누워 있을 때는 난간을 올려줘야 돼요. 난간을 내려놓으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 이제 어르신이 침대에 누웠는데 이제 정신이 좀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는 안 올려도 된다. 나는 안 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불을 덮고 있다가 옆으로 돌았는데 이불이 덮인 상태에서 꼬인 거예요, 이게. 그냥 이불이랑 같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나마 이불이랑 같이 떨어져서 쿠션이 있으니까 이제 콧잔등인 데만 조금 까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떨어지지 않지 않냐 하셔야 될 때 그 다음부터는 하시더라고요. 한번 떨어지시더니 난간은 내려놓으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이동을 할 때는 난간을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그리고 잠금 장치를 풀고 이동해야지 잠금 장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이동하면 안 돼요. 그리고 크랭크 손잡이라는 거는 우리가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전동 침대 말고 수동 요게 두 개 달려가지고 돌리면 위가 올라가고 요거 돌리면 아래가 다리 쪽이 올라가고
이거 손잡이를 우리가 크랭크 손잡이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크랭크 손잡이는 요렇게 펴가지고 돌려요. 그런 다음에 손을 잡았던 데가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크랭크 손잡이는 접어둬서 요 밑에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뭐 왔다 갔다 하다 여기 다리 부딪힐 수도 있고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답은 3번이 되겠죠. 네, 이동을 할 때 우리가 침대가 있는데 옆에 난간 있잖아요. 올라가는 거. 이 난간은 약해요. 그래서 침대에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이동을 할 때, 이럴 때는 난간을 잡으면 안 돼요. 난간 약해서. 그래서 여기도 침대 난간에 의지하면서 침대에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랬죠. 내려올 때도 이거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3번 크랭크 손잡이를 접어준다. 침대 29번 침대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이에요. 전동 침대의 조절 부위는 물로 깨끗이 세척한다. 이건 뭐야? 전기잖아요. 전기. 전동. 그거는 물로 세척하면 안 돼요. 또 부착된 식탁. 우리가 침대에 보면 발 쪽에 식탁이 있어요. 네. 식사할 때 펼쳐서 여기 식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항상 펴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침대가 이게 큰 것 같아도 그렇게 안 커요. 그래서 좀 키가 큰 사람 같은 경우는 요 발판 있는 데까지, 여기 발끝에까지 닿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데 툭 쳐버리면 발가락 찢겠죠. 그리고 골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착된 식탁은 항상 접어둔다예요. 접어둔다. 침대 난간에 몸 지탱하라고 그랬나요?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사용 후 보관할 때는 상온에서 보관해야 돼요. 상온. 그리고 답은 4번이 되겠죠. 네. 5번은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가장 낮은 위치에 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번 침대 선정 및 사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무엇을 고려를 해야 되냐. 낙상 방지를 위해 침대 난간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낙상 방지를 해서는 부착이 되어야 되겠죠. 또 대상자가 침대 난간에 기대라고 그랬나요? 기대면 안 되죠.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침대 가까이에 두지 않는다. 가까이 둬야 침대가 있으면 여기 서랍장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가까이 자주 사용하는 거는 가까이에 놔야죠. 멀리 있는 거 잡으려다 떨어져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침대 가까이 둔다가 답이 되겠죠. 네. 매트리스 커버는 흐르는 물로 씻거나 세탁하여 말린다. 맞죠. 습기가 있는 상온에서 보관한다. 습기 없어야 돼요. 네,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배회 감지기라는 게 있어요. 치매 대상자들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배회 감지기는 매트형이 있고 GPS가 있어요. 매트형은 침대나 뭐 거실이나 이런 데 깔아요. 까는 거. 이 매트 이런 걸 까는데 요거는 이제 전원이 켜져서 대상자가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아 집안에 있구나 센서가 작동을 해서 보호자한테 이게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호자가 그거를 보고 아 아직 집에 계시는구나 밖에 안 나가셨구나 알 수가 있겠죠. 안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GPS라는 거는 뭐냐면 GPS는 시계 있잖아요. 시계 위치 추적되는 시계 위치 추적되는 목걸이 이런 거가 GPS예요. 이거는 몸에 부착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침대 또는 바닥에 설치하는 거는 매트형이 돼요. 매트형 요거는 예. 그런데 이 배회 감지기가 전원을 전기로 해서 하는 건데 여기 전기코드 꽂아놓고 또 시계나 이런 거는 막 충전을 시켜서 하는데 주 1회 이상 물로 세척하면 되겠나요? 안 되죠. 또 3번에 배회 감지기가 오작동하면 공단에 신고한다. 어디다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를 빌린 데 가서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복지용구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 중에서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복지용구 업체에다가 그거 오작동된 데서 교체를 받아야지 뭐 공단에 신고하면 안 되겠죠. 매트형 배회 감지기는 어디에 설치를 해요? 연관이 아니고 거실이나 침대 위. 그리고 GPS 배회 감지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대상자의 위치를 핸드폰으로 알려준다. 그러니까 위치 추적 장치예요. 예.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핸드폰이나 목걸이 같은 경우는 또 분실의 우려가 있어요. 침해 대상자니까 요거를 자꾸 빼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거 차고 있는 분들은 이거 아드님이 엄청 비싼 시계 사준 거니까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뭐 반복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도 잊어버리세요. 네. 침해 환자는 금방 잊어버린다. 자, 치매가 있는 대상자, 문제행동 보이는 대상자의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실종. 그건 뭐예요? 배회에 대한 거죠. 그쵸? 그래서 매트형. 어떤 거예요? 1번이 매트형 배회 감지기예요. 1번이. 처음 봤어요, 저런 거. 그래, 우리는 이런 거